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조 티슈의 저는 PPT 제작 및 발표를 진행하게 된 유아린입니다. 저희 조는 각종 공연을 예매할 수 있는 예매 사이트 제작을 목표로 파이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조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왜 이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주제 선정 이유 및 진행 로그를 말씀드리고 사용 기술과 DB 설계에 대해 보여드린 다음 네 번째로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 및 시나리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자일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저희 조의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가 끝난 다음 각 팀원분들이 개인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소감으로 발표를 끝마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팀의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문화생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 모두 다 아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수요에 비해 공연을 예매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는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UX를 고려하지 않은 오래된 UI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조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좀 더 직관적이고 현대적인 UI 및 티켓 예매 기능을 제공하고 사람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를 제작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저희는 왜 티슈라는 이름을 선정하였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티슈 가게에서 티슈를 뽑아내는 모습에서 연상을 하였습니다. 티켓과 티슈는 앞글자가 T로 동일하기 때문에 티슈 가게에서 티슈를 뽑아내는 것처럼 티켓을 뽑아내자라는 의미에서 티슈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획과 설계가 단단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총 3주간의 기간 동안 기획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및 기능 회의를 하고 페이지별 기능을 선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및 백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DB 및 화면 설계를 진행하고 5월 26일부터 환경 설정 및 역할 분담을 통해 프로젝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부터 7월 12일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저희가 사용한 스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한 기술로는 스프링, 뷰, MySQL이 있고 그 외로 파이썬과 협업 툴, 개발 툴이 존재합니다. 먼저 스프링에서는 JPA를 통해 DB를 객체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종속되지 않은 객체 지향적인 설계를 지향하였습니다. 그 다음 롬복을 사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로 스프링 시큐리티와 JWT를 통해 보안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 다음 뷰에서는 뷰엑스를 활용하여 컴포넌트에 대한 상태를 중앙적으로 관리하였고 뷰티파이 UI를 도입하여 세련된 디자인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 JPA를 통해 생성된 DB는 MySQL에 저장되었고요. 파이썬은 플라스크를 활용해 API 서버를 구축해 소셜 로그인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협업 툴로는 노션, GitHub, ERD 클라우드, 게더가 있습니다. 저희는 노션을 통해 애자일 프로세스의 핵심인 애자일 보드를 작성하였고 공동 이슈들을 관리하였습니다. 또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였기에 게더를 회의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인텔리제이, 비주얼 스튜디오,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DB 설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ERD 클라우드를 통해 DB 설계도를 공유하며 함께 작업했습니다. JPA가 주축이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테이블 형식의 설계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 각 엔티티의 종류와 컬럼의 종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만 설계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회원이 공연을 예매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회원과 공연을 주축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 프로젝트의 기능 및 시나리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로직을 바탕으로 페이지를 나누어 각각의 기능과 시나리오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며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페이지에 필요한 기능을 나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기능에 필요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주요 페이지는 12페이지로 각각의 페이지에는 페이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기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회원가입 페이지에는 회원가입, 일반 및 소셜 로그인, 정보 찾기와 같은 시나리오가 작성되었고 예매 페이지 같은 경우 좌석 선택, 쿠폰 및 마일리지 적용, 비회원 예매와 같은 시나리오가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애자일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시간별 흐름이 아닌 비즈니스 로직, 즉 동작을 기준으로 기능을 나누어 백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백로그는 크게 프론트와 백으로 나누었고 저희는 백엔드를 구성하신 분이 해당 기능의 프론트엔드까지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백로그는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순위를 나누어 설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각 기능별 태그를 달아 깃에서 관리하기에도 수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로직을 바탕으로 저희는 기능을 이렇게 나누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정님께서 서비스의 CS 부분을 담당하는 공지사항과 고객센터 부분을 맡으셨고 그 외로 랭킹별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연님께서는 관리자 입장으로 공연을 등록 및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맡으셨고 이를 지역별 리스트로 카테고리화하여 보여줘야 하는 부분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외로 회원이 이벤트를 참여하는 시나리오를 구현해 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회원 가입 등 회원과 비회원 시스템의 회원 입장과 관리자 입장 전반적인 부분을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 검색 기능과 공연 찜 기능 등을 맡으며 메인 UI를 담당하고 전반적인 통일성을 맞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훈님께서는 공연 외에 관리자가 공연장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맡으셨습니다. 또 예매 서비스를 맡으셔서 전반적으로 공연이 예매되고 환불되는 과정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폰 등록 등 공연과 관련된 시스템 동안 구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앱바와 푸터와 같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UI 부분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매일 9시 30분마다 스크럼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크럼 회의 때에는 본인이 오늘 하루 진행된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되지 않은 오류가 있다면 공유하고 서로 조언을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10시에는 각자의 이름과 백로그 태그를 달아 커밋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크럼 회의는 15분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 할 말이 많고 오류 사항을 공유하다 보니 최대 30분까지 길어지게 되어 조금 아쉬웠기에 80%의 완성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슈 사항 기록을 하고 해결되지 않은 오류가 있다면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팀 협업이다 보니 저희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내가 구현한 기능이 아니니까 내가 신경 써도 되지 않겠지 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다 함께 오류를 수정하여 큰 문제 없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든 팀원이 정규 회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주말의 회의에도 100% 참여하여 모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애자일 보드를 보여드린 것처럼 애자일 보드를 작성하여 진행하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기능들은 에디셔널 워크로 따로 분류하여 시간이 여유로울 때 작업하는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조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끝났고요. 이제 이정님, 서연님, 지훈님 순서대로 각각이 구현한 기능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개인 발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기능은 고객센터 시스템에서 공지사항과 Q&A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 랭킹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공지사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JPA와 폼데이터, 소트, 페이지네이션, 조회수 검색, 유튜브 API, JWT 토큰을 활용해서 만든 게시판입니다. 폼데이터를 이용하여서 이미지를 등록하였고요. 그리고 다중 소트로 리스트를 처리했는데 보시다시피 필독이 위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노티스 넘버 이런 식으로 다중 소트를 사용을 하였고 조회수가 카운트 4개 JPQL을 사용하여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페이지네이션과 서치인데 이거는 V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좀 간편하고 편리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API인데요. 유튜브 API에서 제공하는 아이프레임이라고 있어서 되게 쉽고 이것도 빠르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Q&A 시스템입니다. JPA를 사용하여서 게시판과 댓글 형식으로 구현을 하였고요. 비밀글 기능을 추가하였고 JWT 토큰을 이용하여서 관리자와 일반 회원을 구분하였습니다. 댓글 기능입니다. 매니투와 원투매니로 연관관계를 지었고 댓글 형식보다는 메시지 형식으로 UI를 구성하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오른쪽 상단과 왼쪽 하단으로 나눠서 UI를 작성하였고요. 그리고 보면은 처음에 글을 등록할 때 디폴트 값이 답변 대기 중인데 댓글을 등록 시에 Q&A 레포지토리에서 set Q&A 체크를 true로 바꿔서 댓글이 작성되면은 자동으로 답변 완료로 바꾸게 해놨습니다. 네, 다음은 비밀글 기능입니다. 데이터 테이블에서 해당하는 게시글을 누르면은 다이얼로그가 나오고요. 다이얼로그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UI를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 넘버랑 비밀번호를 리퀘스트 파람으로 보내고 이거를 이제 스프링에서 받아온 다음에 그 Q&A 넘버에 해당하는 Q&A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는 메소드를 만들었고요. 이게 맞다면 true를 리턴하고 틀리면 false를 리턴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프론트로 돌아와서 리절트 데이터가 true면은 라우터로 게시글을 읽을 수 있게 바로 넘어갔고 만약에 틀리다면은 다이얼로그가 꺼지고 게시글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다음은 JWT 토큰인데요. 이거는 RMC께서 처음에는 멤버 관리를 회원인지 관리자인지 이거를 롤을 정하시는 거를 안 하셔서 제가 요청을 했더니 이거를 확인하는 거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제 파람으로 토큰 값을 받고 이 토큰이 이제 관리자인지 일반 회원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멤버 테이블이랑 Q&A 테이블이랑 매니투 원투맨이 연관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주 묻는 Q&A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V 데이터 테이블로 했는데 UI가 좀 심심한 것 같아서 V 익스펜션 판넬이라는 걸 발견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밑에 컨텐츠가 나오고요. 다양한 CSS 효과를 줬습니다. 네, 그리고 V탭을 이용하여서 한 페이지에 2개의 컴포넌트가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랭킹 시스템입니다. QLRM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MySQL 워크벤치를 활용을 해서 테스트는 다 이쪽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서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제가 결국엔 네이티브 쿼리랑 QLRM을 선택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만든 랭킹 시스템 쿼리는 모델 형태로 리턴 받을 수 없고 DTO 따로 생성자를 만들어서 받아야 되는 쿼리입니다. DTO로 받아내야 하는 쿼리라면 JPA 레포지토리를 상속받은 인터페이스로 네이티브 쿼리를 날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클래스 타입의 모델만 리턴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레포지토리에서는 사용을 안 했고 다 서비스에서 쿼리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QLRM 의존성 그래드를 주입을 하였습니다. 이쪽은 이제 오늘 날짜 이후 모든 날짜에 대한 거를 갖고 오는 건데 예매 특성상 미래에 예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날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셀렉트에서 필요한 데이터 값을 DTO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 날짜의 랭킹이고요.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이용하여서 합집합 형태로 모든 데이터와 테이블을 가져올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그룹 바이랑 카운트를 이용하여서 예매수를 집계하도록 했고 리밋 30을 걸어서 1위부터 30위까지만 출력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다 보니까 이쪽에 1위, 2위, 3위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다가 로우 넘버 오버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적용을 했더니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날짜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 데이트 피커를 조금 깔끔하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이쪽 현재 날짜를 클릭하면은 나오는 형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패스 베리어블로 받아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슈 사항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QLRM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서 네이티브 쿼리로 구현 시 발생하는 거였습니다. 랭킹 DTO에서 MySQL 타입에 맞게 형 변환을 했어야 됐는데 이걸 몰라서 롱을 그냥 롱이라고 치고 했더니 안 됐더니 그 MySQL에서 받는 타입에 맞게 형 변환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로컬 데이트는 데이트로 바꾸고 롱은 빅인티저로 바꾸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폼 데이터로 포스트 매핑 시 발생한 에러인데요. 리퀘스트 바디로 받으니까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떴고 알고 보니까 리퀘스트 바디 어노테이션은 제이슨으로 들어오는 바디 데이터를 파싱하는 거여서 에러가 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바디를 제거해주니 정상 작동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시험 보여드릴게요. 공지사항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관리자 입장에서 공지사항 등록을 누르면은 등록이 되고요. 1번 그리고 주소를 가져오면 등록이 정상적으로 되고요. 이쪽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를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필독으로 바꿔주고요. 유튜브는 사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필독 상단으로 올라오는 걸 알 수 있고 게시글이랑 사진도 다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네이션이 있고요. 있고, 검색도 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센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는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이얼로그가 뜨게 되어 있고요.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틀렸습니다 라고 알러트가 뜨고 사라집니다. 제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잘 들어오고 토큰을 받아서 같은 작성자가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이랑 동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정 삭제가 잘 뜨고요. 네, 잘 처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개글로 하면은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쓴 글이 아닌 다른 회원인 걸 확인하면 수정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자 입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정 삭제가 다 뜨고요. 수정이랑 삭제가 잘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관리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비밀글에서 막히는 게 다 뚫려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답변 대기 중인 게시글에 들어가서 답변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답변 완료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쪽에서 수정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랭킹 시스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현재의 날짜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예매수랑 랭킹이 잘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예매하지 않은 날짜인데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가 없는 걸 알 수 있고요. 전날로 가보면은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예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매가 완료되었고요. 랭킹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연극 한 뼘 사이 이게 추가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분 진행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를 맡은 노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연 관리 시스템과 지역별 공연 페이지, 이벤트 관리 시스템, 이벤트 참여 시스템, 이벤트 페이지를 담당을 했고요.
공연 관리 시스템은 어떤 기능이냐면 관리자 관점에서 공연의 상세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맡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단일 파일과 다중 파일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 지도 API를 통해 공연이 일어나는 그 공연 장소를 추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 검색을 할 때는 카카오 검색 API를 통해 관리자가 어떤 장소를 검색을 해서 엔터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면 카카오 검색 API에서 정보를 get할 수 있고 그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X축과 Y축 이런 지도 맵 옵션에 값을 넣어주고 그거에 대한 지도 이미지와 마커 표시는 네이버 API를 사용을 하여서 네이버 API에서 맵 옵션으로 저장시켜 놓은 그 위도와 경도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벤트 관리 시스템 또한 관리자 관점에서 어떤 공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등록된 공연 DB와 이 이벤트를 원투원으로 조인 컬럼을 하여서 어떤 추가적인 공연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미지 업로드 없이 편리하게 공연의 상세 정보를 받아오고 공연과 연동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페이지는 그 관리자가 등록한 이벤트가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이벤트 마감일을 기준으로 디데이를 설정해서 V 프로그레스 라이너를 사용을 하여 이렇게 남은 날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고요. 그 관리자가 이벤트를 등록할 때 기대평 이벤트인지 후기평 이벤트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 보여지는 텍스트 오버레이의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사용자가 기대평 이벤트를 클릭을 했다면 기대평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관람 후기 이벤트, 즉 후기평을 클릭을 한다면 해당 공연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참여 시스템입니다. 이벤트 참여 시스템은 이제 이렇게 등록된 이벤트를 사용자가 이벤트에 참여하는 시스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대평 이벤트는 기대평을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후기평 이벤트는 공연의 상세 페이지에 있는 후기 탭에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등록하면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에 이 댓글을 등록을 했다가 댓글을 삭제를 하면 마일리지가 다시 차감이 되도록 하였고 이 기대평 이벤트는 로그인한 회원만 참여를 할 수 있으며 한 아이디당 하나의 댓글만 달 수 있어서 마일리지를 중복으로 받는 그런 남용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공연 페이지는 지역별로 등록된 공연을 지역별, 장르별, 등록일별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 페이지이고요. 분류된 카테고리에 따라서 현재 예매 가능한 공연 수와 또 그에 맞는 공연 리스트들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기능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입장에서 공연을 관리하고 이벤트를 관리하는 로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여서 보시면 공연 관리 탭을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등록을 했던 공연들의 리스트가 보여지고요. 페이지 내이션을 통해 볼 수 있고 공연 검색으로 어떤 거를 검색을 하여도 모두 다 일치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였고 공연이 등록하는 그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연명을 입력을 하고 공연장과 날짜를 지정을 해주고요. 좌석별로 가격을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이 썸네일 부분은 이미지를 하나만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여기 디테일 이미지는 이제 상세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중 파일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리뷰를 통해서 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자가 엔터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면 이 검색된 장소와 연관된 장소들이 스크롤 이벤트로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네이버 맵을 통해서 마커와 지도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공연이 등록이 되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제가 방금 등록한 이 비평가라는 연극이 잘 등록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일단 클릭을 하면 리드 페이지를 통해서 관리자가 등록한 어떤 이런 내용들이 뜨고요.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날짜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장소를 변경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공연이 수정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삭제는 읽기 페이지에서도 삭제가 가능하고 이렇게 리스트를 통해서도 공연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연 관리 로직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 이벤트 관리 로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지네이션과 검색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보시면 제가 이제 공연 DB와 연동을 했기 때문에 관리자가 등록한 공연이 이렇게 뜨고 그리고 카테고리는 기대평과 후기평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대평 이벤트로 선택을 하였고요. 이벤트 시작일과 이벤트 마감일, 그다음에 당첨자 발표일을 선택을 하고 당첨 인원을 등록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벤트가 등록이 되고 클릭을 하면 지금 제가 등록했던 내용들이 잘 뜨고요. 수정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수정이 되었고 보여지는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등록한 기대평 이벤트가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데이 라이너를 통해서 V 프로그레스 라이너를 통해서 남아있는 디데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네, 관리자 관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로 들어갔고요. 이벤트를 참여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방금 등록한 기대평 이벤트를 보시면 기대평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후기평으로 등록을 했다면 이렇게 클릭을 하며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로그인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로그인을 해달라는 문구가 뜨고요.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자 이상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기능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복사 붙여넣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기대평을 등록을 하면 마일리지 3,000원이 적립이 되고 마이 페이지에 가시면 마일리지 3,000원이 업데이트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자가 반복해서 기대평을 작성을 한다면 이렇게 이미 작성하였습니다를 통해서 중복으로 작성을 하는 것을 방지를 하였고요. 만약에 이렇게 기대평을 삭제를 한다면 삭제가 되고 아까 받았던 마일리지 3,000원이 다시 차감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벤트 참여 시스템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이 지역별 공연 페이지입니다. 아까 관리자가 등록했던 공연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쫙 출력이 되고 지역별 공연이기 때문에 먼저 전체 공연 리스트가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 탭을 클릭하면 서울에서 지금 하는 공연이 리스트가 출력이 되고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리스트와 이 예매 가능한 수가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상세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이 지역 안에서도 콘서트 이런 장르별로 또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의 콘서트 적용을 하면 지금 서울에서 하는 콘서트가 출력이 되고요. 만약 경기 인천을 클릭을 해서 경기 인천에서의 뮤지컬을 보고 싶다.
하면 지금 현재 경기 인천에서는 뮤지컬이 등록된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한 공연이 0개로 뜨고, 대전을 클릭을 해서 콘서트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대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콘서트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순과 종료 임박순으로 필터를 걸어서 솔트를 사용하여 필터를 걸어서 지금 가장 최근에 등록된 최신순과 종료가 임박된, 공연의 종료가 임박된 종료 임박순으로 또 이렇게 리스트를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능 시연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슈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로그아웃을 하고 난 후에도 이전에 로그인한 아이디가 남아있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대평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한 자신만 수정 삭제가 가능해야 하는데 로그아웃을 하면 토큰 값은 널이 되지만 토큰 값은 널이 되지만 아이디 값은 이전에 로그인한 아이디 값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로그아웃을 해도 이전에 로그인한 아이디가 수정 삭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토큰 값은 널이 되는데 멤버 아이디 값은 널이 되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기대평 페이지가 마운티드 될 때 토큰 값이 널이라면 이라는 if 문을 써줬고요. 그렇게 하면 멤버 아이디도 널 값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였더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슈 사항으로는 기대평에 한 아이디당 하나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 발생했던 이슈인데요. 우선적으로는 한 이벤트의 기대평을 작성을 했을 때 그 이벤트 페이지 내에서는 중복 작성이 안 되도록 잘 구현이 되었지만 이미 그 이벤트 DB와 기대평 데이터베이스에 멤버 아이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또 다른 이벤트 페이지에서도 작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은 기대평을 작성하는 레지스터 서비스가 작동이 될 때 그 이벤트 번호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 안에 있는 모든 기대평 리스트, 즉 댓글 리스트를 출력을 하고 그 댓글 리스트 안에서 포문으로 지금 로그인한 그 아이디 값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있다면 폴스 값을 리턴을 해주고 없다면 트루 값을 리턴을 해줘서 뷰 쪽에서 기대평을 등록할 수 있도록 로직을 짰더니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유아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팀 내에서 깃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회원 관련 시스템, 비회원 예매 시스템, 검색 시스템, 메인 페이지, 각종 UI를 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구현한 기능들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깃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해서 팀원분들의 PR 상태를 관리하였습니다. 또 에자일 태그 단위로 머지 및 패치를 진행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같은 파일을 수정하여 생기는 컨플릭트를 해결하였습니다. 작은 충돌은 깃 웹페이지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였지만 충돌한 부분이 많을 경우 깃허브 데스크탑 앱을 사용해서 충돌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브랜치를 사용해보지 못했던 점입니다. 브랜치를 사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오류에 대한 대응이 부족할 것이라고 여겼고, 이때까지 큰 문제 없이 머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브랜치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브랜치를 나누어 좀 더 전문적인 깃 관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회원 관련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원가입 시스템에서 스프링 시큐리티를 통해 비밀번호를 암호화시켰습니다. 패스워드 인코드를 통해 회원가입 시 입력된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이렇게 DB에 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CoolSMS라는 API를 통해 휴대폰 인증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기능은 하나의 서비스로 분리를 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내에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 곳에 편리하게 재사용하여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로 다음 카카오 주소 API를 사용하여 회원이 주소를 찾기에 용이하도록 하였고 각종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그인과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입니다. 저는 JWT를 사용해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발급하여 외부에 회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회원이 로그인함과 동시에 크리에이트 토큰이 멤버 정보와 만료 시간을 넘겨받아 토큰의 아이디, 넘버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뷰 내에서 라우터 이벤트를 통해 밸리데이트 토큰 값을 확인하여 액세스 토큰이 만료될 경우 클레임 정보가 담기지 않은 리프레시 토큰이 계속해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발급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일반 로그인 외에 소셜 로그인도 구현하였는데요. 먼저 카카오와 구글 API를 이용하여 뷰 내에서 주소의 코드 값을 파람으로 받아 엑시오스를 통해 파이썬 서버로 넘겨주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플라스크를 기반으로 API 서버를 구축하였고 여기서 발급받은 토큰을 다시 뷰의 리스폰스 값으로 넘겨주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찾는 서비스에서는 휴대폰 인증을 받고 스프링 시큐리티로 인해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복호화시키지 않고 보안을 위해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하는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이페이지입니다. 우선 이 마이페이지는 다른 분들이 기능을 모두 완성을 해주셔야 제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페이지이기도 한데요. 우선 회원 정보를 가져오고 해당 정보를 수정 및 탈퇴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또 메인 페이지에서는 JPA 탑 쿼리를 이용해서 최근 목록을 불러왔고요. 그 다음 내가 예매한 티켓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그 예매 내역에서 취소하고 싶은 티켓을 환불 요청 날리는 것까지 구현을 하였습니다. 마이 Q&A와 마이 리뷰에서 또한 내가 작성했던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마이 리뷰 같은 경우에는 수정 및 삭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로 쿠폰을 다운받는 기능과 나의 쿠폰 확인, 마일리지 출력 등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디스 이밋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로 업데이트 내용을 날리고 다시 컴퓨티드에서 셋해서 부모 컴포넌트 자체를 업데이트 시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저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 시스템도 담당하였는데요. 먼저 토큰 값의 여부를 판단한 다음 비회원일 경우 비회원 예매로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비회원이 예매 시 예매 고유 번호를 생성시키고 여기서 생성된 예매 번호로 예매를 조회하고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입장의 회원 관리입니다. 우선 관리자 페이지로 접근할 때 비포 엔터를 통해 토큰 값에 포함된 롤 값을 해석하여 롤이 어드민일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 회원을 불러오고 특정 회원의 강제 탈퇴 및 권한 수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검색 시스템입니다. 컨테이닝 쿼리를 이용해서 공연 및 공지사항 제목에 키워드가 포함된 리스트를 출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뮤지컬 등 카테고리별 필터링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재검색을 할 시에도 바로바로 검색 결과가 반영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와치를 이용해 검색 리스트가 변경되었을 때 다시 탭을 0번으로 만들어 사용자 입장에서 검색이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능별 UI 외에 메인 페이지 UI도 담당하였습니다. JPA 탑 쿼리를 이용해 최신 6개의 공연 카드 리스트를 이렇게 출력을 하였고 다양한 마우스 호버 이벤트를 통해 이미지가 확대되고 제목색이 변경하는 등 UI를 다채롭게 꾸미고자 하였습니다. 또 이벤트 페이지와 지역 페이지의 광고 스와이퍼를 뷰 어썸 스와이퍼와 뷰 캐로셀을 사용해서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하였고 이런 이벤트 아이콘 디자인이나 홈페이지 폰트 설정 및 로고 등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기능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기능에 대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이 나오기 전에 이용 약관을 추가하였고 모두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모두 동의가 체크되고 해제되기도 합니다. 하나만 선택하면 이동할 수 없고 모두 선택을 해야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아이디를 중복 체크해서 중복된 아이디라면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면 이렇게 버튼 색이 바뀌는 디테일도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유효성 검사도 동시에 다 진행되도록 하였고요. 여기서는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만 폼이 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먼저 전송해 볼게요. 지금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온 상태고 인증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인증번호가 맞을 경우 인증이 되셨습니다 하면서 인증이 완료되고요. 주소 같은 경우에는 API를 이용해 편리하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이 모두 완료가 되고 로그인이 무사히 진행이 되고요. 이제 회원 탈퇴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도록 하였고요. 회원 탈퇴가 되면 다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소셜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API로 연결이 되고 로그인이 진행됩니다. 로그인이 무사히 되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먼저 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었고요. 이제 미리 만들어둔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번 찾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역시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설정을 했고 대표적으로 비밀번호를 찾아보겠습니다. 인증번호를 발송했고요. 이렇게 인증번호가 일치하면 이렇게 임시 비밀번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비밀번호 로그인을 해볼게요. 임시 비밀번호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무사히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성공해 하면 콘솔 로그에 보시면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이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면 회원의 등급, 사용 가능 쿠폰, 마일리지가 내비게이션에 뜨고 메인 화면은 최근 예매 내역과 찜 목록, Q&A 목록을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원 등급과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요. 쿠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쿠폰 다운까지 구현을 하였는데요. 여기 이벤트 쿠폰 탭에 가시면 이렇게 마우스 오버하면 쿠폰이 살짝 커지면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 발행된 쿠폰은 받을 수 없고요. 네. 발행받지 않았던 쿠폰을 발행받으니까 이렇게 5개로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 페이지의 내비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 정보를 가져와서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임시 비밀번호 받았던 거를 변경해 줄게요. 회원 번호를 수정을 했으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고 들어가면 회원 정보가 이렇게 잘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찜 목록입니다. 저는 찜 기능도 구현을 하였는데요. 일단 여기에 지금 내가 찜한 목록이 리스트가 뜨고 이 하트를 누르면 찜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공연 페이지에 들어가도 공연을 찜을 할 수가 있고 찜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하였고요. 공연을 찜한 다음에 다시 마이 페이지에 가면 내가 찜한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매 내역입니다. 예매 내역에서는 내가 예매한 티켓의 리스트를 출력하고 V 데이터 테이블 익스텐드를 통해 티켓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회원이 관리자에게 환불 요청을 보내는 것까지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활성화된 예매 취소 버튼을 누르면 환불 요청이 가고 이렇게 환불 대기로 바뀌면서 버튼도 비활성화됩니다. 여기서 관리자 쪽에서 환불 수락을 하면 이렇게 취소 완료로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마이 Q&A와 마이 리뷰 역시 내가 쓴 정보만 불러와서 볼 수 있게 하였고요.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마이 후기에서는 제가 수정이랑 삭제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각 공연마다 잘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공연 후기가 잘 수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회원 기능은 여기까지고 비회원이 예매하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회원 상태에서 공연을 예매를 하게 되면 비회원 예매라는 알람 창이 뜨면서 비회원 예매 컴포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다른 아이디로 예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회원은 할인과 쿠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런 페이지를 보여주고 예매 번호를 분실할 경우가 위험이 있기에 예매 찾기에 필요한 휴대폰 번호를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인증이 되면서 다음 단계가 활성화됩니다. 예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매가 완료되면 비회원의 예매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비회원의 예매 티켓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매 티켓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매 번호를 입력하면 이렇게 아까 예매한 티켓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도 역시 예매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매 취소 요청이 완료됩니다. 이 예매 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역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예매 번호를 찾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제 관리자 입장으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관리자 입장으로 로그인하면 토큰의 롤 정보를 해독해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회원 관리 탭에서 회원 전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회원을 검색하고 회원을 강제 탈퇴시키거나 회원의 권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회원 관리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검색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의 검색창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검색 리스트가 공지사항이랑 퍼포먼스까지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재검색을 하면 바로바로 다시 검색된 리스트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콘서트, 뮤지컬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바로바로 필터링도 가능하도록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다음 뭐 이런 UI도 추가해 두었고요. 그리고 메인 UI 같은 경우, 랭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등, 2등, 3등의 경우 메달을 이미지를 달아서 1등, 2등, 3등임을 명시해 두었고 마우스 호버하면 이미지가 살짝 어두워지면서 제목들이 이렇게 뜨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연 카테고리별로 리스트를 최신으로 6개를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리스트에는 마우스 호버하면 이미지가 확대되고 제목의 색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페이지별 이런 폰트나 전체 폰트랑 색상 그리고 로고 같은 거를 통일성을 맞추어 주었고요. 이런 이벤트 로고 아이콘도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및 이벤트 페이지에 광고 스와이퍼를 추가해 밋밋했던 페이지를 좀 더 다채롭게 꾸며보고자 하였고 그리고 공연 페이지에 이런 유의사항 부분을 컴포넌트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네. 제가 구현한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이슈사항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 2가지만 선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V2로 렌더링한 값이 다른 URL에서도 계속 유지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V2를 통해서 dis.url이면 여기 경로에서 이 내비바를 보여주지 않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다른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대로 안 보이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고민하다가 이 dis.url이라고 쓴 거를 뷰의 문법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dis.routename, 설정한 routename을 집어넣었더니 이제 상단바를 보이지 않게 한 페이지랑 이제 그 외의 페이지에서 상단바가 제대로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슈 사항으로는 화면에서는 props 오브젝트의 값이 잘 출력되는데 콘솔에서는 오류를 출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오류 같은 경우에는 화면상의 출력은 문제없지만 계속 콘솔에서 오류를 찍어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오류였는데요. 먼저 타입을 오브젝트로 받고 이렇게 뷰에서 잘 렌더링을 하고 이렇게 화면에서도 잘 나오는데 계속 콘솔에서는 멤버 인포가 오브젝트로 기대되지만 널 값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싶었더니 비어있는 오브젝트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널이 아니라 오브젝트의 중괄호로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널로 설정해 놓았던 것을 중괄호로 바꾸니까 더 이상 이상한 오류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마 렌더링의 순서에 따른 오류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기능 시연을 마치고 다음으로 지훈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랑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공연 쪽 조회 페이지, 상세 페이지, 그리고 관리자가 관리하는 공연장 쿠폰 쪽, 그리고 회원들 예매, 환불, 그리고 기타 UI들을 담당하였습니다. 일단 메인 페이지 UI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인 페이지 UI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스크롤에 따른 메뉴바의 변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상단의 고정 메뉴바 하나와 스크롤 위치에 따라 속성값이 바뀌는 메뉴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시는 슬라이더를 보시면은 뷰티파이에서 제공하는 V 컬러스를 사용하여서 슬라이드를 구현하였고요. 우측에 쪽 동그랗게 이벤트라고 보이는데 이제 포지션 스키를 사용하여서 특정 div 영역 안에서만 스크롤을 따라다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크롤의 위치에 따른 이벤트 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애드 이벤트 리스트를 통해 스크롤 이벤트를 추가하고 특정 영역에 따라서 이제 포지션이 앱솔루트나 픽스드로 바뀌게 하여서 보여지게 하거나 사라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관리입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해당 공연마다 다 공연장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공연장을 한 3개 정도 만들어 놔서 25인, 50인, 100인 정도 만들어 놔서 이 정보를 가지고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행과 열의 값을 DB로 넘겨서 스트림 쪽으로 넘겨서 이중 포문을 들면서 공연장 좌석을 생성하여 DB에 저장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공연장 좌석 제작에서 이제 DB의 정보를 불러와서 프론트 쪽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각각 인덱스 값을 추출하여 그 좌석의 인덱스 값을 추출하여 각각의 정보에다가 이제 프롬프트로 받은 홀의 정보를 초기화 시켜주었고 마운티드를 통하여서 각 좌석이 가지고 있는 등급마다 색상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클릭 메소드를 사용하여서 이제 클릭했을 때 좌석이 선택되는 모션을 구현하기 위해 get attribute로 좌석의 인덱스 값을 가져와서 클릭이 됐다면 배열의 푸시, 그리고 클릭을 다시 취소했다면 배열을 잘라내서 선택된 좌석의 정보를 화면에 출력되게 해주었고요. 좌석이 한 번 또 클릭됐을 경우에는 좌석 색상이 원래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쿠폰 쪽이랑 환불 관리입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제 쿠폰과 환불을 관리하는 페이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JPA를 사용하여서 저장, 조회, 수정, 삭제 기능을 구현하였고 네. 그리고 이제 쿠폰이나 환불 같은 경우는 쿠폰을 등록하게 될 경우 이제 UUID를 사용하여서 쿠폰명과 쿠폰 경로를 설정하였고요. 환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가 환불 리스트에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들만 리스폰스에 담아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연 조회 페이지입니다. 공연 조회 페이지에서는 뷰에서 제공하는 설트 기능을 사용하여서 버튼을 통하여서 데이터들을 전면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공연 상세 페이지에서는 공연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그 리뷰 대표 이미지 밑에 별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V 레이팅인데 여기에 클릭 메소드를 적용시켜서 사용자들이 이제 후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스크롤 이벤트를 적용을 시켜 놓았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후기 상세 페이지 하단 쪽에 위치하고 있는 후기 이벤트 페이지인데 디자인 같은 것도 맡아서 했고 이제 해당 이벤트가 존재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벤트의 정보가 표시가 되지만 이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후기만 작성할 수 있도록 이 아래 정보만 보여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를 등록할 경우 V 레이팅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하고 후기 리뷰를 작성을 해서 등록을 하게끔 구현했습니다. 이제 상세 페이지 후기 백조 코드인데 일단 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성을 하면 마일리지가 제공되도록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사용자가 여러 번 마일리지를 중복해서 받는 상황들을 처리해줘야 됐기 때문에 사용자는 한 번만 작성을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JPQ의 문법을 따로 사용하여서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페이지에서도
쿼리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그냥 JPQL 문법만 사용을 해서 원하는 값을 가져오는 그런 기능들도 몇 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매 시스템 저선입니다. V스태퍼를 사용하여서 예매 시스템의 단계를 나누었고, 단계별로 이제 좌측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정보들이 담겨 있고, 우측에는 이제 선택한 좌석의 정보와 금액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예매 좌석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공연장을 만드는 페이지와 비슷하지만 이게 예매된 좌석의 리스트들을 불러와서 true와 false 값을 가지고 예매 좌석을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매 시스템 할인 페이지입니다. 이제 좌측 정보가 선택이 완료되고 금액과 선택된 좌석의 정보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사용하여서 사용자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예매 시스템 할인 코드인데, 만약에 V 컨트롤러 쪽에서 사용한 쿠폰이나 사용한 마일리지가 있다면 이제 구현이 실행이 되도록 구현을 해놓았고, 만약에 사용한 마일리지가 있다면 이제 사용한 그 사용자의 멤버 아이디와 사용한 마일리지를 가지고 마일리지를 차감하였고, 쿠폰 또한 사용자가 쿠폰을 사용했다면 그 쿠폰을 사용한 내역을 저장하는 DB와 사용자가 직접 가지고 있는 쿠폰 DB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시켜주었습니다. 예매 시스템 결제 페이지입니다. 동의사항을 체크하면 최종 결제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고, 아임포트 결제 API를 사용하여서 결제를 구현하였습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그리고 각종 카드들 결제들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일단 결제 API 같은 경우에는 아임포트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보고 작성을 하였는데, 일단 index.html에 스크립트 부분을 연결을 시켜주었고, 크리에이티드에서는 필수로 작성을 하라는 아임포트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따라서 작성을 하였고,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이 주문하는 상품마다 각각의 다른 주문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최종 결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날짜와 시간, 그리고 초 그리고 멤버 아이디까지 계산을 해서 create UID라는 것을 생성을 해주었고, 이 create UID를 주문 번호에 삽입을 함으로써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켓팅한 정보를 DB에 저장해야 됐기 때문에 필수로 필요한 정보들만 답해서 DB에 저장을 시켰습니다. 이제 환불 관리에서 각각 한 줄씩만 이렇게 뽑아온 건데, 사용자가 환불 요청을 하면 환불 대기로 바뀌고,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환불 요청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아임포트 관리자 페이지에서 최종적으로 환불을 완료시키고, 환불이 완료가 됐다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와 환불 수락을 눌러 사용자 마이 페이지에서 최종적으로 환불이 완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불을 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는 마일리지 쿠폰 같은 것도 복구가 되도록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네, 여기도 코드를 보시면 만약에 사용자가 이 윗부분은 회원 쪽이고 아래쪽은 비회원 쪽인데, 비회원은 회원 할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원 쪽에만 구현을 해주었고요. 쿠폰이나 마일리지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복구가 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기능 시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페이지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상단 고정 메뉴바와 스크롤의 위치에 따른 메뉴바 2개가 구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푸처 쪽을 보시면 이제 공지사항, 고객센터, 신청서 다운이 있는데, 공지사항과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라우터 링크를 사용해서 페이지를 이동하면서 구현을 했고, 공연 신청서 다운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게 되면 공연 신청서 양식이 다운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어플이나 이제 소셜 페이지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하면 해당 그냥 메인 페이지로 이동만 하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관리자 페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작업하는 양들이 초반에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 메뉴바를 만들어 놓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분리되어 있는 페이지들을 이 메뉴바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저희 팀원들이 여기 페이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공연장 관리를 맡았는데 일단 공연장 기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명과 행 개수와 열 개수와 지정해 줍니다. 이게 단점으로는 먼저 장점으로 설명하자면은 행과 열의 개수만 작성을 해서 이제 DB에 저장하기 때문에 좀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51인, 52인 이런 식처럼 이런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연에 등록하면 좌석 등급은 모두 R로 지정이 되고요. 지금 R석 프로백으로 모두 잘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관리자가 각 공연장마다 좌석의 등급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표기와 버튼도 잘 작동하는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삭제 또한 잘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쿠폰 관리입니다. 현재 제가 이미 등록한 쿠폰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쿠폰을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각 요구하는 사항들을 채워주시고 등록을 하게 될 경우 관리자 페이지에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수정 또한 잘 이루어집니다. 수정이 잘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삭제도 종이 체크 확인 후 삭제하시면 삭제도 잘 됩니다. 현재 환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환불 내역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 환불 요청을 넣어서 수락하는 리스트는 없기 때문에 좀 이따가 예매 후 환불 요청을 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 저는 이 공연 조회 페이지도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고 세부적인 것들은 RMCK에서 조금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솔트 기능을 아까 사용을 해서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들이 정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입니다. 공연에 등록에 DB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을 이제 화면에 잘 출력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콘서트에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들이 잘 출력이 되고 저는 이미 쿠폰을 다 발행을 받아놨기 때문에 현재 쿠폰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V 레이팅 같은 경우 저희가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관람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러한 점은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 버튼 여기 후기 별점을 클릭을 하면 바로 후기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구현을 해놓았고요. 또 너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너무 하단 쪽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바로 탑 버튼으로 이동하는 버튼 또한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후기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V 레이팅을 사용해서 평점을 입력하여 주시고 등록을 하게 되면 적립금이 잘 지급되고 등록이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런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 중복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려고 이미 작성했다는 문구가 뜨면서 작성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수정이나 삭제 같은 경우는 RMC가 마이 페이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따로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예매 페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매 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단 현재 예매 내역이 없기 때문에 좌석은 모두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좌석을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없게끔 막아놓았고 사용자가 10개 이상 좌석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초기화를 통해 선택된 좌석이 잘 초기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좌석을 선택하고 가시면은 지금 아직 할인은 적용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할인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쿠폰을 적용하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쿠폰도 유전 택을 통해 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액 사용을 통하여 보유한 마일리지가 전부 사용될 수 있도록 해놨고, 부분만 적용하여서 할 수도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버튼을 이제 두 체크 사항을 모두 동의하시고 결제를 누르시게 되면 결제 페이지가 뜹니다. 지금 상품 가격을 보시면 502,000원으로 최종 금액과 지금 잘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일단 100원으로 바꾸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동의사항을 체크해 주시고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결제가 완료가 되었고, 결제가 완료될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예매한 내역이 카카오톡으로 잘 발송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매를 하러 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게 뭐지? 일단 예매는 잘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환불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불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관리자 페이지 쪽으로 환불 내역이 잘 넘어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방금 환불한 내역이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는 여기서 직접 환불을 수행을 하려면 Node.js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아임포트 페이지에서 환불을 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아임포트 관리자 페이지고요. 방금 결제한 내역이 잘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이쪽에서 취소를 하고 최종적으로 취소가 완료가 됐다면 카카오톡 메시지도 잘 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환불 수락을 해주면 지금 아까까지 잘 됐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몇 시간 전에는 됐었는데 지금 또 안 되는 부분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회원도 똑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일단 진행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사항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슈사항은 이 부분은 이슈라기보다는 좀 막혀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인데, 스크롤 위치에 따라서 이제 스크롤 이벤트를 추가하여서 보여질지 말지 이런 부분들을 구현을 하는 거였는데, get element by class name으로 원하는 메뉴바를 가져와서 스크롤 이벤트를 속성을 부여하여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로는 이제 이전 값의 정보가 담겨 있어서 값의 출력이 한 칸씩 밀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 사이클을 분석하여서 created는 부모, 자식 순서로 실행되지만 mounted는 자식, 부모 순서로 실행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에 있는 폴의 값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어디에서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다가 부모 크리에이티브 부분에서 몇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니 이전 값의 정보가 출력되지 않고 원하는 값만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여 해결을 하였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원들의 개인 발표가 끝났고요. 이제 한 분씩 개인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이번 팀 프로젝트로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 팀원들끼리 소통도 잘 되고, 되게 분위기 좋게 해갖고서는 뜻깊은 것 같고요. 힘든 것도 많았지만 즐겁고 뿌듯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개인 프로젝트 때는 다루지 않았던 지도 API나 어떤 파일 첨부, 그런 이중 분류 필터 등을 해보면서 수업 때 배웠던 이론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었고, 또 저 스스로의 응용력도 키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기획을 하는 데다 보다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작업하면서 막 초반에 그 기획을 어떻게 했더라, 이런 식의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없어서 매우 좋았고요. 또한 저희 팀원들이랑 소통이 너무 잘 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신의 일처럼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팀원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이 개발이라는 게 나 스스로만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또 팀원들 간의 그런 화합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되게 많은 그런 자세와 그런 거를 배웠고, 또 저 스스로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소감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 프로젝트 때도 느꼈던 거지만 규모가 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한 가지의 기능을 구현하려고 할 때 더 많은 고려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쿠폰을 발급하고 이를 사용하면 뭐 또다시 쿠폰을 발급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던가 같은 여러 상황에서의 시나리오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뷰의 동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조가 다른 조에 비해 인원이 적어서 뭔가 더 만들고 싶었던 기능들을 구현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지만 조원분들도 다 너무 좋으시고 성격이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서로 배려하며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느낀 점으로는 처음으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기획이나 이런 프로젝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지 잘 몰랐고, 또 팀원 수도 다른 점보다 적었는데, 적은 만큼 이제 팀원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견 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협업이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조금 체험을 해봐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프로젝트 때보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도 이해도도 좀 높아진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느껴졌고, 이제 팀원끼리 서로 피드백이나 이제 브레인스토밍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슈 같은 거 해결해주고 막히는 문제를 해결해줘서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팀원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좀 제가 코드를 작성할 때 가독성이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해서 가독성을 생각하면서 작성을 했지만 아직까지 조금 미숙하다는 점이 발견되어서 아쉬웠고, 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조금 부가 기능들을 조금 추가하려고 했는데 그 기능들을 구현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고, 또 팀원들에게 크게 도움을 많이 못 주게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의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